안녕하세요. 미니파이어의 1인 기업입니다. 부동산 3법 시행으로 2021년부터 주택 양도소득세에 많은 변화가 발생합니다. 주택 관련 세금 중에서 가장 부담이 큰 세금이 양도소득세일 텐데요. 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경우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은 생기기 마련인데, 이 시세 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처분하는 입장에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21년부터 변경되는 주택 양도소득세 내용을 잘 파악해 두었다가 변경된 세법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거래 시에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더라도 큰 틀에서 아웃라인 정도는 본인인 내가 파악하고 있어야 소중한 재산을 과도한 세금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1년부터 변경되는 양도소득세 내용 중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면 양도차익에서 일정 금액을 보유기간에 따라 정해진 비율대로 공제해 준다는 겁니다.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기본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했을 때 적용되는데요. 적용되는 공제율은 1세대 1주택인 경우와 다주택인 경우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0년 현재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2년 거주 요건을 만족한 상태라면 보유기간에 따라서 최대 80%의 공제를 적용해주고 있고, 다주택자의 경우는 15년을 보유했을 경우 최대 30%까지 공제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1세대 1주택의 경우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80%까지 해준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1세대 1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데요. 세금을 아예 면제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양도차익에서 80%를 공제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좀 헷갈리는데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을 취득해서 2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실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이 9억 원 이하까지 비과세를 적용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은 무조건 양도소득세 비과세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최대 80%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거고요. 요즘 전국적으로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그 시세가 고가주택 기준인 9억 원을 훨씬 넘어서 15억, 20억 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만일 시세가 15억 원인 주택 한 채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 주택을 양도해야만 한다면 1세대 1주택임에도 불구하고 9억 원을 초과하는 6억 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그 세금 금액도 상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1세대 1주택자인 실수요자 세대에게는 아주 중요한 공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공제가 2021년부터 크게 변화하는데요. 지금부터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바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기준 중에서 거주기간 요건이 더욱 세분화돼서 적용됩니다. 현재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요건만 만족했다면 보유기간 매 1년마다 8%의 공제율을 적용해주고 있어서 10년 이상을 보유한 경우 최고 공제율인 80%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은 보유기간에 대해 매년 4%의 공제율을 적용해주고 보유기간 중 실제로 거주한 기간에 대해 다시 4%의 공제율을 적용해주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보유 매 1년마다 8%씩을 일괄 적용해주는 것보다 공제율 적용이 훨씬 까다로워진 건데요. 2년 이상 거주 기준이었던 거주 요건을
2년 이상 실제 거주 연수를 따져서 매년 4%를 적용해 주게 되면 장기 보유 공제율에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요. 당연히 양도소득세에도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그 차이를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인데요. 양도가액이 20억 원이고 필요경비를 포함한 취득가액이 10억 원인데 현재 10년을 보유했고 2년만 실거주한 주택이라고 한다면요. 이 주택을 2020년 말까지 양도할 경우와 2021년 이후에 양도할 경우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어떻게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 금액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해당 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해 보면요. 양도가액이 20억 원이니까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계산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하고요. 그러면 양도차익은 5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이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2020년 말까지 양도하게 되면 현행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니까 80%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되고 공제 금액으로는 4억 4천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면 2272만 5천 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이 주택을 2021년 이후에 양도하게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10년 보유에 따른 공제율 40%와 2년 거주에 따른 공제율 8%가 적용돼서 최종 48%의 공제율이 적용되게 되는데요. 앞에서 계산한 양도차익 5억 5천만 원에서 48%인 2억 6,400만 원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금액이 되고 최종 양도소득세는 8,833만 원이 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공제율이 변경되면서 양도소득세 금액이 6,560만 원이나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양도소득세 6,560만 원이 늘어나게 되는 게 2020년 말에서 2021년 초, 사실상 불과 며칠 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단기간 내에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2020년 말을 넘기지 않는 것이 양도소득세에서 큰 세이브가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사례를 좀 더 확인해 보면요. 앞의 사례는 10년 보유, 2년 거주였었는데 이 거주기간을 5년, 7년, 10년으로 했을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세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기준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경우 거주기간은 최소 2년만 채우면 되니까 거주기간 5년, 7년, 10년 모두 공제율은 80%로 동일하게 되고 공제 금액은 4억 4천만 원으로 동일하게 됩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5년 거주인 경우는 공제율이 60%, 공제금액은 3억 3천만 원이 되고 7년 거주인 경우에는 공제율 68%, 공제금액은 3억 7,400만 원, 10년을 거주하는 경우가 돼서야 공제율이 80%, 공제금액은 4억 4천만 원이 되게 됩니다. 10년을 거주해야만 2020년 현재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같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 조건별로 최종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면요. 현재 기준에서는 거주기간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에 변화가 없으니까 최종 양도소득세도 2272만 5천 원으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5년 거주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6,325만 원이 되고 현재 대비 추가된 양도세가 4,052만 원이나 됩니다. 7년 거주 시 양도세는 4,653만 원이고 현재 대비 추가된 양도세는 2,380만 원, 10년을 거주해야만 양도소득세 2,272만 5천 원이 되고 현재와 동일한 양도세 금액이 됩니다. 오늘은 2021년부터 바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인한 양도소득세 영향을 확인해 봤습니다. 2021년부터는 보유기간, 거주기간별로 각각 매 1년당 4%의 공제율이 적용되게 돼서 대부분의 경우 공제율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에게는 크게 변한 게 없다고도 할 수는 있기는 한데요.
1주택자라도 해당 주택은 임대주고 본인은 다른 곳에서 전세 사는 경우도 많기는 하니까요. 어쨌든 공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유기간 동안 실거주 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